네, 그래서 어떻게 찾아낸 기업이 바로 이 사조 대림입니다.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사조 대림의 연혁 관심 없어요. 사조 대림의 CEO 관심 없어요. 이 기업이 얼마를 벌고 시총은 얼마고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거를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이것만 보고 투자하면 안 돼. 정확히 얘기해서 이거는 누가 가져가야 되는 거냐면 취준생, 사조 대림의 취준생이 이거를 숙지하고 면접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독점적 지위가 있어. 근데 이게 앞으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이거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자의 숙명이지요. 이 상황에서 그게 지금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조 대림은 진짜 맛있는 거 다 팔거든요. 보시면은 참치, 대구 명태, 어묵, 맛살. 사조 대림이 그 어묵인가 맛살인가 KS마크를 처음 얻은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쪽 분야에서는 뭐 업계 최고의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뭐 돼지 사육 이 부분이 한 뭐 70%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사조 오양 이건 이제 참치 잡아서 뭐 일본에다 수출하고 다시 뭐 통조림 만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고요. 사조원은 이제 닭이에요. 닭고기 얻어서 가공하는 그런 기업이죠. 나머지는 투자할 때 고려할 만큼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걸 왜 넣었냐면 이 기업은 뭔가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완만히 증가하는 거시경제의 명목, 실질 GDP와 큰 연동이 되어야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실제로 어닝을 보시면 그렇게 연동이 되진 않거든요. 추세를 보면 증가는 하는데 거시경제만큼 완만하게 증가하진 않아요. 그게 이 사조대림이라는 기업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 네, 제품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한 해의 매출액이거든요. 보시면 수산이랑 식품이 거의 대부분의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영업 손익으로 보시면 400억 원을 벌어들여요. 그리고 소개를 보면 한 500억 원이 이 사조대림의 총 어닝인데 거의 뭐 한 80%가 이 식품 부문에서 나가죠. 그리고 이 식품 부문에 보시면 상품이 엄청 많아요. 이거 하나하나 시장 점유율 다 못 봐요. 그리고 하나가 오른다고 해서 다른 것도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은 어떠한 부문의 등락을 보고 주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업을 볼 때 이 부문의 어닝을 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왜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안 보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투자 마인드입니다. 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보실까요? 이거는 뭐 크게 막 중요하진 않은데 짚고는 넘어가야 돼요. 보시면 사조 대림, 동원 F&B, CJ 제일제당입니다. 보시면은 어묵, 맛살 이쪽에서 거의 CJ랑 사조대림이 팽팽하죠. 뭐 맛살 쪽에서는 한성기업이랑 팽팽하네요. 그리고 식용유 2019년 6월에 그 사조 해표를 100% 1대 0 비율로 합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흡수 합병인데 사조 대림이랑 사조 해표가 있습니다. 사조 대림이 사조 해표를 100%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는 모회사 자회사였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합병을 해버려서 사조 대림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사조 해표가. 그래서 이제 식용유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사조 해표는 식용유에서 거의 뭐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이번 합병을 통해서 거의 자산 규모가 거의 뭐 2배로 늘었는데, 나중에 한번 재무상태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참치 연승은 참치가 안 다치게 참치를 어획을 하는 어획법이고, 그 참치 포획법이고, 참치 선망은 이거 아시죠? 네네. 여기에 참치가 걸려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 쭉 끌어올리는 게 참치 선망인데, 이거는 많이 다친대요. 그래서 이거는 횟감으로 쓰이고, 이건 통조림으로 쓰인답니다. 근데 보시면 사조 대림에서 횟감으로 쓰이는 참치를 많이 였고, 참치 선망 쪽은 거의 뭐 동원 쪽이 꽉 잡고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원양어선. 이거는 4조원. 4조원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오르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닭고기거든요. 육개. 닭고기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네, 뭐 이 부분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돼서 제가 이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기억만. 네. 보시면은 4조가 이지기열이랑 기타 쪽에서 점유율을 다 뺏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조가 하림이랑 동우의 점유율은 지금 못 뺏고 있어요. 이건 대충 생각했을 때 이지계열의 이건 4조가 다 빼서도 한 뭐 15에서 20%까지 증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닝이 어떻게 될지 한번 대충 생각해 보시면 잠재력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투자할 때 있어서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건 뭐 딱히 볼 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왜 넣었냐면 이 4조 동아원 때문에 넣었는데요. 보시면은 4조 대림이 4조 동아원 주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몇 퍼센트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이 4조 동아원을 크게 제가 안 다루는 이유는 일단 관계기업이라는 점과 이 소맥분 있죠. 소맥분은 뭐냐면 밀가루거든요. 이 밀가루를 4조 대림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혹시 뭐 나중에 궁금해하실까봐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배구조에 관련한 그림인데, 이것도 좀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헷갈리지 않게 해드릴게요. 여기만 보세요. 각 사업 부문이 그렇게 막 크리티컬한 영향을 안 주다 보니까 그냥 알고만 계세요. 보시면은 이 퍼센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4조 대림은 4조 오양의 60.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4조 오양은 4조 원의 45. 몇 %야 이거? 잠깐만요. 45.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조 오양이 4조 원을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죠. 근데 4조 대림이 4조 오양을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4조 대림이 둘 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최근 주가 추이예요. 이거 주가 추이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10,000원 받다가 뭐 한 15년 지나니까 뭐 한 20,000원대에서 횡보, 20,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갑자기 확 뛰더니 또 27,000원대, 딱 지금 가격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꼬라박, 그리고 회귀 3만 얼마죠? 34,000원까지 찍고 내려왔나요? 네, 제가 혹여나 걱정스러워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2019년 있죠? 2019년 6월부터 이때 확 올랐는데, 이때가 아마 사조회표 인수식일 겁니다. 2009년 6월부터 탁 자르세요. 이 전의 사조 대림과 이후의 사조 대림은 그냥 다른 기업입니다. 네, 완전히 다른 기업이에요. 뭐냐면 29년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식품과 수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식품이나 수산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 이 수산이 뭐냐면, 겨울에 어떻게 하죠? 겨울에 물고기가 잡히나요? 잘? 물고기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이 물고기의 공급은 떨어지는 반면 사람들은 여전히 물고기를 먹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아지니까 물고기의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사조 대림은 뭐죠? 물고기를 사서 가공해서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조 대림 입장에서 뭐냐면, 매 겨울마다
원재료비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년 전까지는 4쿼터마다 적자를 봤습니다. 뭐 어떻게 잘 돼가지고 아닌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때까지는 그런 위험을 너무 강하게 받고 있던 반면에 이 19년 6월부터 4조 회표를 인수하면서 식용유도 같이 취급을 하게 되는데요. 4조 회표를 인수한 2019년부터 이 자산 총계가 3,470억에서 거의 뭐 6,200억 정도의 규모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규모가 2배가 된 게 아니라 규모가 2배가 되면서 이 겨울에 수산 때문에 적자가 나던 거를 식용유로 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다른 기업이 돼버린 거죠. 원래 이때쯤 이제 반등을 더 크게 했어야 되는데 시장이 너무 꼬라박다 보니까 이때 시장 이 사도 대림을 제대로 발견을 해서 34,000원까지 찍은 거죠.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4,000원도 엄청 싼 가격입니다.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에요. 다음을 보죠. 네, 이거는 그 모 증권사 HTS에서 가져온 그 쿼터별 어닝 추인데요. 4분기 확인할 수 있죠. 4분기 전통적으로 안 좋죠. 네, 이때 크게 무역 분쟁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본 것 같아요. 보시면 영업이익이 4분기에 좀 안 좋은 경향성이 있어요. 뭐 100%안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그 맛살을 팔기 때문에 이 어묵을 팔기 때문에 겨울에 또 어묵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나서 영업이익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케이스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이번 3분기까지 엄청났죠. 사실 뭐 유례 없죠. 유례 없는 수치인데 제가 다 지워버렸네. 유례 없는 수치가 나왔죠. 그리고 4분기에 어떻게 되겠죠?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게 결국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 지금 11월 22일인데요. 사조림 주가가 27,000원이죠. 금요일에만 한 3,000원 떨어졌을 거예요. 네. 한 10% 떨어졌나? 이게 지금 왜 떨어진 거냐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4쿼터에 어닝이 떨어질 거니까 미리 포지션 청산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1차적 사고고 저희는 지금 2차적 사고를 하려고 하고 있죠. 4쿼터에 떨어지는 거 좋아. 근데 이 기업이 과거와 같은 기업이냐? 아니죠. 19년 6월부터 기업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세 그래프는 뭐냐면 이게 그 4조 이게 CJ 이게 동원인데 그러니까 뭐 박을 땐 뭐 같이 박고 뭐 오를 땐 또 같이 오르고 뭐 그렇긴 한데 이때만 좀 다르죠. 이때가 언제냐면 사두 대림이 사두 동화원의 지분을 얻는 시기예요. 그때 또 이게 저평가되는 게 발견이 되면서 다시 올랐죠. 근데 실제로 사두 동화원이 그렇게 크리티컬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냐면 원래 저평가돼 있었어요. 이게 원래 가치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고 그냥 오른 거예요. 네. 자, 이 파트가 제일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초란 표는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초라한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가장 간단하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기업이 뭘 만들며 얼마나 만들고 얼마나 수익성 있냐예요. 근데 보시면 사도 대림의 경우에는 매출 비중 다각화라고 적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식품, 수산, 식용유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디버시피케이션이 됐어요. 보시면 이게 CJ JLG랑 이게 동원 FMB 자료인데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네, 근데 이게 제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붙여놓은 거라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금감원에 그 다트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 2020년 운기 기준이에요. 이 CJ 제일제당의 매출 비중은 13분의 5, 물류가 13분의 3이에요. 그리고 동원 F&B의 경우에는 그 조미료를 유통을 합니다. 그래서 34분의 13이 이제 조미 유통에서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참치, 참치 외에 기타 이제 식품 제품들.
이 CJ제일제당과 동원 FMB가 이 사조대림의 피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주가 수익률, 그러니까 PER 아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 최근 4개분기의 어닝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최근 4개분기의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이제 주가가 얼마나 비싸냐 하는 걸 평가한 게 이제 트레일링 PER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TPER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냥 퍼라고 부르죠. 네, 보시면은 사조대림의 퍼가 동원 FMB의 절반이고 제일제당의 거의 뭐 3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왜 발생하냐? 왜 이 차이가 발생할까? 시장은 CJ제일제당은 식품뿐만 아니라 바이오도 하고 있고 물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적절하게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동원 FMB는 뭐 참치도 정말 잘 최강인데 이제 조미료도 유통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되게 안전해 보이는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사조대림은 겉보기에는 식품이랑 수산 그리고 식용유 뭔가 다 음식이야. 바이오도 안 해. 조미료는 아니야 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몰빵 느낌이 나고 뭔가 참치는 또 동원한테 밀리는 것 같아. 시장은 지금 1차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1차적으로. 제가 실제로 그 일반 식품 부문의 영업이익률을 다 계산을 해본 결과, 최근 온기 기준입니다. 최근 온기 기준으로 사조대림은 일반 식품에서 4% 영업이익률, CJ제일제당도 4% 영업이익률, 동원 FMB는 4.7%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랑 물류, 조미 유통은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바이오는 엄청 높을 것 같죠? 물류 엄청 높을 것 같죠? 조미 유통 높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전부 다 4%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CJ제일제당과 동원 FMB가 다양한 제품, 상품을 취급하면서 실제로 사조대림보다 더 나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얘네들을 하는 게 일반 식품 영업이익률보다 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멀티플이 다른 기업보다 낮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사조대림은 여기서 곱하기 2,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27,000원이죠. 지금은 54,000원이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얼마죠? 27,000원이죠. 여러분 아시겠나요? 제가 왜 이 사조대림을 가져온지. 부채 비율 적당하고 경기 방어주, 식품 산업이 경기 방어주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음식을 안 먹진 않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도 어닝은 견조하다는 측면에서 이제 식품 산업이 경기 방어주인데, 얘네 기업들이 괜찮아지는 상황에서 사조대림은 27,000원에서 54,000원까지의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조대림이 괜찮은 기업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해온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돈이 있으면 저는 이 기업을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실 건 저를 따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매도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분석한 것을 보고는 이미 누군가가 발견했네 하고 팔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제가 분석한 걸 보면서 이거 괜찮은 포인트네 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건 제가 드리는 정보를 가지고 잘 활용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기업을 볼 건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맛있는 이 조리퐁, 이 맛있는 몽쉘, 얘네들 만드는 회사도 다 경기 방어주인데요. 조리퐁 만드는 회사를 다룰지 아니면 몽쉘 만드는 회사를 다룰지는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분석을 한 다음에 탑픽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니까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